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효과적인 네이버 GFA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GFA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은 GFA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건지. 예,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이버 쪽에 이제 노출되는 배너 광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쵸. 그리고 뭐 유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그냥 배너 광고라고 하기에는 이제 GFA 자체가 좀 성과형 디스플레이로서 그냥 배너 광고와는 좀 다르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출 시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지만, GFA 같은 경우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겟팅이라든지 이제 금액 입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동적으로 부분 조정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광고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도 광고 효율이 잘 안 나온다 싶으면 그런 시간대 배치라든지 광고 온오프도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사람들이 특히 소상공인들이 한 번씩 다 들어갈 수 있게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광고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GFA 같은 경우에는 CPM이 아니라 CPC로도 이제 이용이 될 수 있어서 클릭수로 따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배너 광고가 될 수 있다. 네네. 요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GFA가 처음 출시됐을 때 그 광고주님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마케터들이 약간 좀 처음에 주목을 많이 했던 게, 사실 네이버 쪽에서도 이제 모바일 이제 메인 지면이라고 할 수 있는, 원래 기본적으로 스페셜 DA 지면이죠. 지금 그 소연 마케터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원래는 보장형 광고로서 그 스페셜 DA 구자를 들어갔어야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성과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조금 더 이런 네이버 모바일 메인 쪽, 주요 지면 쪽에 한번 자신의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저희가 뭐 시간대 운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CPC를 변경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 광고 타겟팅을 저희가 또 따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것들도 이제 가능해져서 사실 굉장히 조금 핫했던 광고이고, 사실 지금도 핫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너 광고 쪽에서 보면. 그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말씀하세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질문이 들어왔는데, GFA 한다고 하시길래 바로 뛰어왔습니다. 주 마케터님께서 아무래도 GFA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네,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전문적인 마케터시기도 하시죠. 주현정 마케터님께서 GFA 관련해서. 그렇군요. 근데 스페셜 DA 새벽에만 노출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형이기 때문에 이게 비딩을 통해서 저희가 노출 기회를 확보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많이들 보셨겠지만 사실 그 GF의 광고지면에 저희가 많이 아는 어떤 그 대기업이라든가 브랜딩이 잘 돼 있는 좀 큰 업체들이 사실 독점을 좀 많이 하고 있기도 해요. 보장형으로도 들어가긴 하지만 또 성과형으로 따로 태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산이 조금 충분치가 않으면 저희가 그 메인 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우리 광고를 노출시키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배너 매체랑 비교했을 때 CPC 단가도 그만큼 많이 좀 높은 상태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메인 시간대의 어떤 노출 기회나 입찰까지 조금 밀리기 때문에 이게 새벽 시간대에 약간 오히려 좀 경쟁이 덜한 새벽 시간대에 좀 노출량이 급증하는 그런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뭐 당연히 새벽 시간대에도 그 광고를 통해서 전환이라던가 뭐 문의 같은 게 일어나면 사실 가장 베스트긴 한데, 오히려 영업 시간, 그러니까 좀 주요 시간대에 사실 그런 문의량이라던가 전환 그 양도 좀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노리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치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메인 시간대에 노출 기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광고 매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딱 그 출시가 됐을 때 사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진행을 하셨었고 광고주님들도 그렇게 좀 진행하셔가지고 성과가 정말 잘 나오는 업체들도 있었고 네. 반면에 또 성과가 안 나오고 정말 그냥 광고기만 좀 사용하시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그 마케터 입장에서 제안 드릴 때도 좀 리스크가 있는 매체이긴 해요. 그쵸. 예. 네, 그쵸. 그러니까 소액으로 뭔가 좀 테스트하는 개념으로 그 들어가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액으로 진행하실 바에는 사실 GFA를 들어가기가 애매한 부분.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좀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브랜딩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제품들을 알리기 위해서 배너 광고를 잡아야 될 때 이제 그 선정 매체 중에는 당연히 저희가 좀 이렇게 탑 순위에 들어가는 네. 주요 매체이긴 한데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쵸. GF를 돌릴 때. 그쵸. 소연님 굉장히 팬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 따수민이 들어왔는데, 감사합니다. 전에도 그 라이브 방송 한번 진행을 하셨었죠? 네. 한번 진행을 검색 광고 했었는데. 쪽으로, 네, 네. 아무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팬이 벌써 생기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두 대단하십니다. 번째인데, 네네. 네. 아이고. 네, 네. 추가적으로 또 GF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또 말씀 주실 게 있으실까요? GFA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네이버 GFA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단에서만 광고가 가능한 거 아니냐. 그쵸. 네이버, 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주셨는데 사실 네이버에서만 광고를 진행하기도 하시지만 네이버 밴드라든지 아니면 스노우라든지 그쵸. 이제 네네 네이버 패밀리 매체뿐만 아니라 그 외의 매체까지 이제 타겟을 정해서 타겟팅으로 그 배너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시고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GFA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FA를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유입수라든지 로아스가 이제 400%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네,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특히나 좀 이벤트성 네, 프로모션을 하거나 뭐 라이브를 하기 전에 조금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그 꾸준히 진행하시는 업체도 있으시겠지만 네. 그 단타성으로 뭔가 그 홈페이지 안에서 그 브랜드 안에서 뭔가 좀 큰 프로모션이 있을 때 네. 그 어떤 주라던가 뭐 그렇게 약간 단타성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저도. 예,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 채널이라던가 아니면 모바일 메인 쪽을 아예 그냥 저희가 딱 지면을 하나 잡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스마트 채널 관련된 그 노출 지면에 그 노출되는 그 배너 자체는 네. 그 저희가 GFA 안에서 그 템플릿을 사용해가지고 좀 손쉽게 저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모바일 메인이라던가 서브 쪽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포토샵이라던가 이런 작업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스마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이 따로 이제 그 GF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표 이미지만 이제 등록을 해주시고 소재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냥 문구를 바로 써가지고 이제 그냥 아예 그 배너 자체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쵸. 저는 좀 스마트 채널 쪽으로 만약에 단타성으로 좀 프로모션이 있을 때는 스마트 채널 쪽으로 아예 소재를 쫙 뽑아가지고 그렇게 스마트 채널 구자만 노려서 좀 들어가는 그런 업체들 좀 있거든요. 그런 건 제가 바로 제작이 가능하니까. 그쵸. 아무래도 네. 소재 제작하는 데 있어서 리소스도 많이 들고 이게 또 따로 이제 뭐 비용을 내셔서 이제 뭐 외부 디자이너한테 맡기는 어떤 업체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스마트 채널은 이제 저희 단에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쵸. 소구점이라던가 어느 어떤 그 스마트 채널 소재 중에서 뭔가 좀 전환 반응이 좀 뛰어났던 뭐 효율이 좋았던 그런 배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라이브를 하고 있으면서 뭔가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GF의 어떤 특정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실시간으로 지금 노출수가 얼마나 되고 클릭수 얼마나 되고 하는 것들을 맞습니다. 바로 저희가 세일고심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브 되는 그 시점 안에서 이제 뭐 좀 소재가 이런 게 좀 반응이 좋다, 노출이 잘 된다라고 하면 그 소재를 또 응용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그 소재 베리에이션한 소재들을 계속해서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그 이제 저희가 메타 광고 쪽도 사실 소재 피로도가 조금 높은 배너 매체긴 한데,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GF의 그 배너 소재 어떤 피로도라던가 이런 게 가장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재 제작이 꾸준히 되지 않으면 사실 그 노출량 기회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조금 제한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소재 제작 네.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그래서 소재 말씀하십시오. 아니요. 네. GFA 자체가 또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라고 할 것이 아무래도 다른 그 네이버 광고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그 광고 성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사실 그리고 김성님께서 그 GFA 세팅할 때 부모를 타겟으로 하여 진행도 가능하던데 효율이 좋을까요? 혹은 테스트를 진행해봐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부모 심지어 그 아이가 있는 부모 이렇게까지도 타겟이 정말 세밀하게 가능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혹시 부모를 타겟으로 진행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부모를 타겟으로 해본 적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이제 아기들 용품이죠. 뭐 네네. 이제 매트라던가 이제 뭐 층간소음 뭐 네. 매트라던가 이제 아기들 뭐 신생아 뭐 그 크림들, 네. 예, 기저귀 뭐 발진 크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타겟을 잡을 때 아무래도 주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메인으로 삼는 네. 그 연령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 예, 3, 40대 부모분들이 이제 그런 걸 또 많이 구입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잡고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효과적인 타겟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또 업체마다의 어떤 컨디션이라던가 이런 소재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조금 그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사실 저희가 배너 광고를 그러니까 GFA뿐만 아니라 다른 뭐 모먼트라던가 GDN이라던가 저희가 이제 그 관심사를 잡을 때 네. 그 제품에 대한 딱 그 관심사만 그 1차적으로 딱 잡고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쵸. 뭐가 있을까요? 뭐 의류라고 하면 의류에 관심 있는 그냥 그 관심사만 딱 저희가 체크를 하고 약간 당연히 기본적인 거니까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그 다른 관심사 뎁스 2로 조금 그 같이 좀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생활용품의 어떤 저희가 뭐 바디 로션이라고 한다면 그 바디 로션 이제 뭐 뷰티 쪽이라던가 이런 관심사로 이제 하나 그 광고 그룹 하나 세팅하고 이제 두 번째 광고 그룹에 이제 그런 뭐 뷰티 쪽 관련된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생활 용품이라던가 할인에 관심이 있는 그런 그 타겟팅을 따로 잡고 또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광고 그룹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라이브를 했었는데 네. 당연히 이쪽 뷰티 쪽에서도 이제 그 관심사 쪽에서 그러니까 제품 관심사 쪽에서도 이제 뭐 반응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지만 또 이런 그 생활 건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할인 정보 관련된 이 타겟팅에서도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1차원적으로 그냥 우리 제품에 맞는 관심사만 1차적으로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보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배너 광고도 뭐 GFA도 그렇지만 다른 배너 매체도 사실 이제 뭐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서브적인 타겟팅을 같이 삼고 안 돌린다고 하면 그 효율이라던가 이런 게 이게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 왜냐하면 지금 뭐 경쟁업체도 당연히 이런 관심사를 1차적으로 잡고 갈 텐데 그렇죠. 이제 두 번째 관심사나 이런 거 세 번째 관심사 이런 테스트를 좀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이제 돌파구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마케터로서 가장 중요한 점이 좀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네, 어쨌든 맞습니다. 노출을 할 때 A/B 테스트를 가장 좀 네. 다양하게 해서 뷰티 용품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꼭 그 용품만 뭐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서칭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뷰티에 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여행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런 관심사들이 너무 우리 제품이랑 좀 동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동떨어지더라도 한번 과감하게 그런 타겟팅을 잡고 돌려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레깅스 업체를 이제 GFA로 돌린다고 했을 때 타겟 자체를 레깅스라고 했을 때 20대 여성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 레깅스를 입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뷰티 쪽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뷰티로 타겟 잡고 뭐 의류 옷 같은 데도 관심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류로도 이제 타겟을 잡고 레깅스를 입는다고 했을 때 솔직히 스포츠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포츠로도 이제 관심 타겟을 잡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다양한 영역에서 타겟을 잡아서 어떤 구자 그리고 혹은 어떤 타겟에서 효율이 많았는지 좀 확인을 한 후에 네네 데이터를 본 후에 그 다음에 뭐 효율이 잘 나오는 거에 더 많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산이 협소하다 보면 사실 그쵸. 마케터 입장에서도 광고 세팅을 하는데 약간 소극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한정된 예산에서 그래도 뭔가 효율을 뽑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좀 그 한정된 예산으로 좀 꾸준히 돌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기간을 뭐 주차별로 조금 저희가 딱
잡아놓고 그 기간에 조금 만약에 프로모션이 맞물렸다고 하면 저희가 그 프로모션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소구점이라던가 소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그 프로모션 기간에 딱 맞춰가지고 한정된 기간 동안 좀 일례산을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잡고 그쵸. 좀 예, 공격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사이트를 빨리 좀 얻는 데 있어서 예, 공격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1, 2, 4는 일단은 저희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넉넉해지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냥 일차적인 관심사뿐만 아니라 서브적인 관심사들도 같이 저희가 포함해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 빠른 기간 내에 사실 우리 그 업체랑 가장 잘 맞는 타겟팅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뭐 소재의 어떤 타입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사실 저희가 꾸준히 돌릴 때도 예산을 조금 내리더라도 그쵸. 그럼 저희가 잡아놨던 어떤 인사이트들을 토대로 그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예산으로 계속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 빠른 좀 전략이라고 그쵸.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네. 광고 초반에 아싸리 좀 광고 비용을 많이 태우고 네네 후반으로 갈수록 광고비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그쵸. 네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식으로 저희가 다이아를 깎는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원석을 딱 발굴을 했으면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쓸모가 없거나 약간 좀 더 예쁘게 좀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가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이아를 깎잖아요. 네. 저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 오히려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방법이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김도훈님이 안녕하세요. 현재 뷰티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GFA에서 스마트 채널과 배너 메인 서비스 영역 세 구자를 활용하고 있는데 각 채널별로 클릭당 비용이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최적화될 클릭당 비용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완전히 찾지는 못하고 계속 지금 실험만 계속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네, 팀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저희가 그 광고를 돌리면서 좀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옛날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스마트 채널이라 뭐 저희가 이제 모바일 메인이라던가 서브 그 세 개의 유형을 돌릴 때 모바일 메인에서 하나가 빵 터지면 스마트 채널이라던가 뭐 서브 쪽도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모바일 메인 쪽을 무조건 하나를 소재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를 터트려야 그게 연쇄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같은 다른 어떤 그 배너 지면도 잘 된다. 약간 이렇게 효율이 따라온다. 약간 그런 공식을 말씀하시는 어떤 광고주님들도 계셨고, 네 아니면 근데 저도 제가 관리하는 계정도 있지만 제 주위 동료 이제 마케터들이 관리하는 또 GFA 계정들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쪽 이제 성과를 다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 되게 희한하게 어느 업체 A 업체는 스마트 채널 쪽에서만 전환 반응이라든가 효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네. 또 B 업체는 또 모바일 메인 쪽에서만 또 효율이 높게 나오는 어떤 업체가 있고 모바일 서버 쪽에서 잘 터지는 또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네. 노출 지면에 사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채널이랑 모바일 메인, 모바일 서버 총 3개로 저희가 일단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3개의 지면이 사실 메리트는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쵸. 성과를 그 지면별로 이제 봤던 업체를 제가 직접적으로 봤기 때문에 네. 세계 지면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 사실 그 문제인데 근데 이제 업종별로 어느 업종은 스마트 채널이 뭐 모바일 메인이나 서브에 비해서 굉장히 CPC가 높게 형성되는 어떤 그런 업종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그건 업종마다 다시 좀 갭이 있긴 하거든요. 여기는 뷰티 업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럼 뷰티 업종에서는 조금 이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세팅 방안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고민인 거는 아무래도 CPC가 아마 가장 고민이실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고민이거든요. 혹시 어떤 식으로 맞춰가시는 편이세요? 근데 그 구자별로의 어떤 세부적인 노하우라기보다는 네. 공통적으로 그냥 GF를 돌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너 소재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네. 그쵸. 배너 소재가 많아야지 사실 그러니까 노출되는 저희가 어떤 기회를 좀 많이 갖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재를 이제 만약에 저희가 뭐 소재 10개를 먼저 일단은 세팅을 해가지고 등록을 하고 네. 검수가 끝나서 이제 라이브가 되면 딱 라이브가 된 시점에는 막 노출량을 처음에는 좀 받아요. 예, 노출이 뭐 잘 되고 뭐 클릭도 딱딱딱 일어나고 하는데 10개의 소재가 계속해서 갈수록 노출은 좀 되는데 클릭이 안 따르면 클릭률은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0.몇 % 막 이렇게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그 소재에 대한 활성화가 계속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높이고 막 CPC 입찰가를 높이고 해도
저희가 어떤 기대하는 수만큼의 어떤 노출 기회 확보가 안 되게 돼요. 그쵸. 그래서 결국 방법으로는 소재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등록을 하고 소재 승인을 받을 때 이제 그 검수가 끝나는 그 시점에 뭔가 라이브가 됐을 그 시점에 사실 기본적으로 소재들이 부여받는 어떤 노출량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소재들도 계속해서 연달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뭔가 하나에서 뭔가 클릭의 노출량을 기회가 확보가 됐을 때 클릭 수가 많이 따라온다. 거기에 또 플러스 해가지고 전환이라든가 이런 거 같이 붙는다고 하면 그 소재는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그쵸. 어떤 그 저희가 다양한 소재 중에서 한 소재가 빵 터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다양한 소재를 계속해서 라이브를 하는데 그냥 기초적인 어떤 기본적인 그 노출량 기회 확보에서 뭐 어떤 하나 소재가 빵 터지게 되면 계속해서 좀 활성화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산소 호흡기를 계속 꽂아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구자 뭐 스마트 채널이나 모바일 메인이나 모바일 서브 쪽 다 동일하게 그렇게 네. 이제 굴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채널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모바일 메인이나 서브 쪽에 비해서 이제 소재작이 조금 템플릿이 있어서 좀 수월하다. 그래서 일단은 CPC 단가가 좀 뭐 그 구자가 좀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좀 제작을 좀 바로바로 좀 할 수 있는 스마트 채널 쪽으로 조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이제 소재는 많은데 뭔가 그 클릭당 비용이 이제 구자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네. 일단은 새 그 구자를 저희가 동시에 다 라이브를 했을 때 그러니까 노출을 했을 때 네. 그래도 저희가 뭐 약간은 뭐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전원 반응이 오는 조금 더 다른 구자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그 반응이 좋은 그런 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런 구자에 조금 더 그 예산 비중이라던가 힘을 쏟아가지고 그쵸. 그쪽으로 좀 파고드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소재의 어떤 유형이라던가 아니면 소구점이라던가 이런 것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이제 자연스럽게 클릭을 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네. 예,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광고를 돌려서 어떤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보면서 타겟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기본적인 것들부터 어떻게 좀 변화를 줘서 진행을 할 것인지 예, 그런 것들도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 최소윤 마케터님께 연락을 주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저희가 좀 오늘 다 네, 검정색으로 컨셉이 조금 비도 오고 해가지고 네. 좀 칙칙하게 입어봤습니다. 네. 김민정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GFV 광고에서 커뮤니케이션 애드 영역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카페 관심사 타겟으로 노출할 수 있다고 해서 궁금해요. 다른 지면에 비해서 성과가 어떤가요? 라고 네, 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카페뿐만 아니라 이제 블로그에서도 네네네. 네, 노출이 가능하고요. 그런 지면에 있어서 성과 자체는 이거는 업종마다 다르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소재랑 업종이랑 뭐 많은 이제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성과의 지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에 있어서 관심사 타겟으로 이제 노출을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이 카페를 또 어떻게 타겟팅을 잡을 것인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3040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싶어서 뭐 맘카페를 타겟으로 하겠다 했을 때의 경쟁률은 굉장히 치열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책 같은 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싶어서 뭐 서적이나 도서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타겟을 하고 그런 책 관련 카페에 뭐 타겟을 하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맘카페보다는 그런 그 경쟁률 자체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업종이라든지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네이버 스마트 채널이 아닌 다른 지면에 있어서 광고를 했을 때 성과 혹시 어떠셨나요? 근데 지금 일단은 질문 주신 커뮤니케이션 애드 영역이 조금 새로 나왔던 이제 그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초반에 좀 많이 또 진행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네네. 그 카페를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항상 이제 매일 카페를 들어가서 게시물들을 보시고 소통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 영역에 갑자기 이제 그 하나의 어떤 광고 지면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아, 그쵸. 네. 댓글 지면에 이제 약간 비슷하게 뭔가 좀 댓글과 비슷한 어떤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미지 자체가 사실은 되게 그분들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사실
예, 부정적인 이미지를 예.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저도 집행을 해봤는데 네. 뭐 노출량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저희 브랜드 업종에 좀 잘 맞는 카페 같은 데 있으면 당연히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카페에 저희가 바이럴이 아닌 그냥 이렇게 광고 지면으로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굉장히 좀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노출량 확보라든가 클릭수 확보에 있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뭐 전환 관련된 그 효율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건 뭐 당연히 뭐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네. 제가 좀 집행했을 때는 사실 그냥 브랜딩이라던가 노출량 뭐 이제 유입 단순한 목적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부합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중요시 여기는 뭐 전환이라던가 그쵸. 그런 어떤 그 지표로 봤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예, 구매 반응이 이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좀 오는 그런 어떤 영역은 아니다. 예, 그래서 KPI 자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렇게 조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GFA 배너라고 하면 스마트 채널이랑 모바일 메인이랑 모바일 서브 쪽을 이제 저희가 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커뮤니케이션 애드 영역도 지금 GFA에서 새로 나온 구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희가 그 GFA 다이나믹 광고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네. 예, 네, 그래서 네. 그 쇼핑 프로모션이랑 이제 저희가 카탈로그 쪽이 이제 새롭게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2년 그 작년에는 사실 브랜드 스토어만 진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그 베타 버전이었죠. 그래서 일반 스마트 스토어는 이쪽 다이나믹 광고를 활용하지 못했었고, 근데 이제 올해 맞습니다. 들어서 7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확 저희가 오픈 베타로 풀리면서 일반 스마트 스토어도 이제 그 네이버 GF의 다이나믹 광고를 이제 다 활용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핫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지면이기도 하고, 저도 지금 제가 관리하는 업체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제안을 드려요. 예. 아, 효율이 잘 나오나요? 효율도 괜찮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탈로그 광고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배너 그쵸. 광고에서 그냥 단일적인 이미지형 배너가 아닌 저희가 등록한 이제 상품들이 이제 카탈로그 형식으로 가격이랑 해가지고 같이 나오는 이제 그런 구자인데, 네이버 광고에서 저희가 이제 배너 광고를 얘기할 때 사실 다른 어떤 배너 매체에 비해서 약간 조금 그 아쉬웠던 부분이 리타겟팅이 안 됐다는 거. 그쵸. 예. 네. 리타겟팅 기능이 안 됐다는 게 약간 되게 좀 아쉬웠었는데, 그 다이나믹 광고에서 리타겟팅 광고, 그러니까 리타겟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스마트 스토어의 어떤 그 쇼핑 라이브를 진행했을 때 들어왔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스마트 스토어를 방문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 그쵸. 그리고 저희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던 어떤 이제 가망 모수들한테 이제 노출이 되는 카탈로그 광고이기 때문에 이런 리타겟 기능이 굉장히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네이버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지면이 나왔다. 예, 카탈로그 광고.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커머스 업종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스마트 스토어랑 그리고 자사몰을 두 개 같이 운영하시는 이제 브랜드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이제 자사몰 쪽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진행을 하시는 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는 좀 스마트 스토어 쪽도 굉장히 조금 같이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예. 식으로 지금 스마트 스토어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GF의 구자들이 계속해서 좀 생겨나고 있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버 쪽이 이제 주요 어떤 매출의 어떤 플랫폼이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스마트 스토어도 굉장히 조금 관리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런 어떤 GF의 광고라던가 아니면 지금 네이버 쪽에서도 뭐 원뿔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네이버 프로모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이버 네. 쇼핑 쪽에서. 맞습니다. 뭐 도착 보장이라던가 아니면 메가 세일이라던가 그렇죠. 굉장히 이런 내부적인 프로모션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다이나믹 광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쇼핑 프로모션도 그렇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 라이브 방송에 저희가 연결 UR을 걸어가지고 이제 쇼핑 프로모션이라던가 카탈로그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실 때 계획이 있으실 때 좀 모수들을 좀 많이 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희가 라이브 방송에 또 사람들이 많이 봐야 계속해서 또 사람들이 또 유입이 되고 그렇게 좀 흥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라이브 방송을 위한 그 어떤 광고 매체가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하시는 분 많으신데, 그쵸. 기본적으로 쇼핑 프로모션은 저는 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아예 그 아이콘, 그러니까 배너의 아이콘 그 노출되는 거기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쇼핑 라이브 쪽. 그쵸. 네, 네, 배너 네. 버튼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네이버 쇼핑 지면에 노출되는 프로모션 광고가 이제 노출이 되다 보면 네이버 쇼핑 쪽에 이제 활동하고 있는 모수들이 그 광고를 보고 자연스럽게 이제 쇼핑 라이브 쪽 들어와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쇼핑 프로모션 광고와 그리고 카탈로그 광고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네이버 광고 자체가 검색 광고의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그쵸? 애초에 이제 네이버 측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다른 방면에서의 광고 지면을 좀 더 늘려가고 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광고와 GFA 이제 광고 시스템이 통합이 되잖아요. 네, 네.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검색 광고만 집행하고 계신 광고주님들도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다 보면 GFA 쪽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GFA를 진행을 하고 싶은데 뭔가 효율이 잘 안 나오고 그 예산이 좀 많이 있어야지 그 진행할 수 있는 배너 매체다 보니까 계속해서 조금 그 진행을 좀 꺼려하시거나 좀 딜레이를 좀 그 하셨던 그런 어떤 브랜드나 이제 광고주님들도 이제는 조금 GFA 관련해 가지고 하나하나 좀 진행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쇼핑 프로모션이라던가 카탈로그 광고 쪽만이라도 한번 좀 서브적으로 리타게팅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검색 광고랑 같이 또 돌렸을 때 어떤 시너지 같은 것들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GFA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네이버 측에서 뭐 구글도 마찬가지긴 한데 검색 광고와 뭐 배너 광고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쵸. 조금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GFA만 봐도 그냥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DA와 다르게 타겟팅을 할 수 있고 이제 검색을 했을 때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광고 시스템 자체를 적용한 것 자체가 이미 네이버에서는 시작을 하고 있었다. 이미 통합 계정을 만들려고 시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GFA를 조금 그 공격적으로 뭐 집행하시는 좀 예산이 조금 어느 정도 있으신 이제 브랜드에 한해서는 또 네이버에서 또 전환 측정에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세밀한 어떤 GFA 그 데이터를 이제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간접 전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배너 광고를 보고 나서 바로 이제 구매를 하는 그런 뭐 유형도 당연히 있겠지만 사실 며칠 조금 텀을 주고 예를 들어서 그때 광고를 봤으니까 뭐 그때 그 자사명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 그렇게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이제 좀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어떤 그 간접 전환까지 저희가 효율을 좀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GFA가 좀 더 보다 조금 더 계속해서 조금 세밀화되고 있고 그런 데이터까지 저희가 좀 트래킹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냥 대시보드 안에서 찍히는 어떤 효율 데이터 숫자로만 이제 말하기가 좀 애매해진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네. 서진희 님이 안녕하세요. 코스메틱 업종 광고 운영 중입니다. GFA 예산을 600에서 700 정도 태웠는데 CTR이 0.5에서 0.6%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소재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타겟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유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저희가 이건 봐야지 알 것 같은데 CTR 0.5% 6% 아이고. GFA 배너가 사실 다른 매체에 비해서 그 배너 매체에 비해서 클릭률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쵸. 0.5나 0.6 정도가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좀 평균 값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그래서 광고주님께 뭔가 그 이제 GFA를 좀 제안할 때 저희가 그 예상 수치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제 좀 이렇게 전달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도 사실 이런 클릭률 같은 거는 굉장히 좀 낮게 잡아서 0.5%라고요? 그렇게 반응을 하시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수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재나 당연히 이런 걸 디벨롭 해가지고 후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많이 넣어서 정말 괜찮은 소재들 많이 만들면 당연히 클릭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조금 다른 이제 배너 매체에 비해서 클릭률이 조금 저조한 어떤 그 배너 매체인 것 같긴 해요, GFA가. 그래서 사실 클릭률이 좀 안 나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재 제작을 좀 많이 해서 피로도를 좀 저희가 좀 이제 좀 줄여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GFA 내에서 좀 노출량 기회 확보하는 게 좀 그 첫 번째인 것 같고 클릭률이 저렇게 나와도 사실 이제 구매 전환이라던가 이런 반응은 또 다르거든요. 0.5%가 나오더라도 로아스가 400%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꽤 많아요, 심지어. 당연히 일단은 클릭률을 당연히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너 매체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클릭률만 뭔가 보기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배너로서 뭔가 좀 구매를 바로 좀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 수 있나라는 어떤 고민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클릭률은 조금 낮은 편이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원님이 팀장님과 소유 마케터님이 GFI로 건기식 뷰티 샴푸 카테고리 효율을 굉장히 잘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1,000만 원이 안 되는 예산에서도 대행이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십니까? 네. 잠시만요. 네. 네. 근데 이 예산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GFA로 1,000만 원을 하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광고 예산이 1,000만 원이시란 건지 그렇게 했을 때 비율을 어떻게 나누고 싶은 건지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근데 소유 마케터님이 최근에 그 샴푸 업종 네. 그 수주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수주를 했지만 그 샴푸 업종은 GFA를 하진 않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샴푸 업종을 저희가 이제 제안하거나 조금 컨설팅을 해드릴 때 만약에 예산이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나누시는지 SA나 DA나 이런 것들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누진 않고 업종이 뭔지 우선은 여쭤보고 싶은데 업종 자체를 아직 밝혀주시진 않아가지고 혹시 지금 댓글로 적어주실 수 있으신지. 네, 여기서 지금 일단은 그 소유 마케터님 최근에 그 수주하신 샴푸 업종을 조금 샴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샴푸 업종 솔직히 말씀드리면 GFA를 하지 않고 메타 광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메타는 또 어떤 것도 하시죠? 구글 광고. 네네네. 이제 네이버도 같이 이제 하고 있긴 한데 네이버 검색 광고만 하고 있고 네네 GFA는 하기는 조금 예산적으로 적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그리고 새로운 이주원님이 새로운 매체 확장으로 GFA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고 싶은데 이게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맡기기에는 테스트 비용으로만 끝날 것 같아서 좀 의미 있게 집행을 하고 싶어서요. 탈모 샴푸 앰플이라고 하시네요. 마침 이제 업종이 비싸긴 한데 GFA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좀 추천드립니까? 만약에 광고 예산이 총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지금 6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다 GF에 그 투자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나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GFA의 장점은 물론 스마트 채널이라는 것을 통해서 메인 구자라든지 이제 사람들이 유입이 정말 많은 곳에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핫한 거리, 뭐 강남이라든지, 그러니까 길거리를 쳤을 때 서울 강남이라든지 뭐 을지로라든지 그런 한가운데에 광고를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라면, 근데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광고 효율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투여가 된 거잖아요. 네네네. 네. 혹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같이 이제 탈모 샴푸 업체를 하고 계시니까. 네, 저는 뭐 초기 브랜딩 단계에서는 사실 GFA를 아까 말씀드린 뭐 카탈로그라던가 쇼핑 프로모션 쪽으로 일단 좀 서브적으로 그쵸. 아무래도 좀 들어가시길 좀 추천을 드리고 스마트 채널이라던가 아니면 뭐 모바일 서브 GFA 어떤 그 주요 그 구자는 사실 그만큼의 좀 리스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단타성으로 이제 프로모션이라던가 아까 저희가 그 좀 앞서 말씀드린 것들과 좀 계속 좀 연결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노출량이라던가 브랜딩을 위해서 좀 단타성으로 좀 들어가시는 걸 처음에는 좀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들어갔을 때 뭔가 효율이 좋다. 우리는 GFA랑 잘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GFA 예산을 그만큼 많이 좀 투여를 하시는 게 확실히 브랜딩을 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빠른 성장이나 좀 이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네. 근데 검색 광고라던가 뭐 이런 뭐 메타 광고 이쪽도 사실 이커머스 업종에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어떤 주요 핵심 매체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조금 그 매체별로 조금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그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할 때 사실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다 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리스크를 이제 최대한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분산시키면서 그 안에서 뭔가 좀 효율이 좋은지 어떤 매체에 우리가 좀 강점이 있는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사실 원리는. 그렇죠. 지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CTR이 0.57에서 0.6%라 너무 떨어져서 바로 전환이 되는 거
자체가 어렵고 초기에는 브랜딩이나 인지도 면을 목적으로 가져가면 좋다로 이해하면 될까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근데 어떻게 보면 계속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GFA를 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너무 조금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GFA가 광고 효율이 없다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이제 빵빵 터지는 데 너무 많아요, 네, 사실. 네. 근데 그 빵빵 터진다는 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색 광고를 매일 돌리잖아요. 항상 이렇게 돌리는 거와는 별개로 이제 프로모션을 그러니까 프로모션이나 뭐 라이브 방송 직전에 이제 사용을 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았으니 그런 부분을 참고해 GFA 좀 그에서 강점을 보이는 이커머스 업종을 좀 예로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좀 단가가 좀 저렴해야 돼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용품이라던가 네. 아니면 이제 뭐 식품 쪽. 네. 네.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저희 광고를 노출했을 때 뭔가 사람들이 좀 바로바로 좀 관심 있으면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게 사실 그쵸. 생활용품 쪽이랑 이제 식품 쪽이거든요. 네. 네. 그쵸. 그래서 좀 단가가 조금 평균적으로 좀 저렴한 그런 업종에서 바로 좀 구매하기가 장벽이 좀 낮다고 해야 되죠. 그쵸. 다른 업종에 비해서. 네. 네, 그런 업종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충동 구매가 가능한 그런 네, 지금 추석 앞두고 이제 뭐 한우 세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아주 이제 맛있게 이렇게 딱 이렇게 배너 딱 이렇게 나오면 사실 관심이 없다가도 사실 눌러보고 그쵸. 이거 한번 사볼까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쵸. 그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 혹시 이제 GFA 광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이제 뭐 소재를 만들 때라든지 뭐 혹은 광고 운영을 할 때라든지 이것만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점이 그러니까 그 노출 기회 확보를 위해서 사실 저희가 다양한 뭐 그 시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소재 제작을 계속 좀 꾸준히 해가지고 노출량을 저희가 늘려나갈 수도 있지만 네. 그 캠페인 예산이라던가 이런 걸 사실 아예 그냥 맥시멈으로 딱 그 예산을 좀 크게 잡아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노출량 기회 확보가 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쵸. 이게 갑자기 노출량 기회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저희 예산보다 더 오버해가지고 뭐 몇백 배를 걸어버린다고 하면 그게 노출량이 갑자기 확 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만약 점심시간에 저희가 그러니까 바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조금 광고 시스템을 이렇게 좀 못 보는 그런 점심시간이라던가 이 시간대 갑자기 한 시간 만에 갑자기 막 얼마가 확 빨려버리고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는. 몇 초 만에 막 몇십만 원이 소진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겪고. 네, 그래서 이런 노하우도 혹시나 좀 그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네, 이런 것들 좀 조심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좀 보시면서 예산을 조금 조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좀 덜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제 전문가인 그 마케터 분에게 우선을 맡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조금 마무리성으로 발언을 하자면 이제 GFA에 있어서 저희가 좀 오늘따라 더 많이 나온 얘기가 소재 부분에 있어서 소재를 다양하게 써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GFA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제품만의 소구점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소구점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광고이다시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지만 보면서 조금 이렇게 다른 제품과의 차별들도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조크가 있어야지 이제 확 주목을 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진지하거나 약간 좀 정보성이거나 딱딱하고 약간 그러면 이제 오히려 좀 매력이 없다. 네, 맞습니다. 뭐 우리 제품이 아무리 잘났어도 이 제품이 잘난 것보다는 이 제품이 왜 너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너가 왜 클릭을 해야 되는지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지 소비자가 왜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경쟁사 분석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와는 다르게 이제 주목을 끌어야지만 어쨌든 효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 봤을 때 뭔가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게 좀 그런 게
좀 능력이 필요하다. 네, 굉장히 그런 능력이 굉장히 네, 필요하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네네. 오늘 좀 말씀드리고. GF에 관련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던 것 같고 혹시 다음 그 라이브 방송 일정에는 뭐 좀 계획하시고 있는 매체나 이런 게 좀 있으신지 소연 마케터님께서. 아 이제 제가 검색 광고 라이브도 한 번 했었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상도 좀 여러 개를 네. 찍었어서 이제 다음에는 구글 광고 구글이. 네 구글 광고 관련해서 라이브 방송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글 검색 광고를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검색 광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